나는 왜 유방 건강을 고민하는 거야? 이제 여성 유방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일단 유방암 환자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가족력이 있는 딸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고위험군에 속하다 보니 유방암에게서 나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걱정이 조금 있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의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뭔가 선배들, 후배들한테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쉬운 위치인데, 그냥 단순히 나의 친구라면 이제 의사가 아닌 그냥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막막할까? 그런데 또 유방암이 그렇게 여성들만 걸리고, 그리고 인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유방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의문이 들었을 때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별로 없으니까, 또 너무 똑똑한 사람들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학창 시절 때 의대를 가긴 했지만 공부를 좀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의 재능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좀 쉽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또는 나의 동생에게 알려주듯이 그렇게 정보를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방 검진에 거의 1차 스크리닝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되게 많은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유방암이 제가 그냥 알고 있던 것보다 많은 거예요. 그냥 뭐 책에서 보기에 자료가 나오기에 뭐 1년에 3만 명 있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서, 저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가족력을 가진 여성이고 조금 더 쉽게 환자분들께 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방암 또는 유방 건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고요. 왜 사람들의 검진을 미룰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열심히 챙겨하지 않는 1번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20대, 30대 여성분들은 사실 유방암이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유방을 만져볼 일도 없고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무지한 것, 잘 모르겠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게 1번 이유인 것 같고요. 2번은 주변에 막 환자들이 막 생기잖아요. 친구가 걸렸다, 엄마가 걸렸다, 이모가 걸렸다, 아는 사람들이 생기면 두렵죠. 나도 걸리고. 환자분들 중에 이제 정기적으로 늘 검진을 오시고 그렇게 챙겨서 검진을 하시는 분들도 병원 올 때마다 떨린다고. 저야 병원이 직장이니까 이제 병원에 오면 막 맥박이 뛰고 혈압이 높아지고 막 이런 게 없지만, 조금 마음 약하신 분들은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맥박이 확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초음파를 검사를 저희가 할 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사진을 한 장 찍을 때마다 삑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 찍을 때마다 내가 시험 보는 것처럼 불안하죠. 혹시 나한테 뭐 생겼나? 그런 생각에.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찍는 건데. 그래서 그런 두려움. 1번은 무지, 2번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검진을 미루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원장님하고 일을 하면서 주변 제가 알고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회피. 그러니까 무지, 두려움, 회피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으셨어요. 사실은 70대 환자분이 최근에 있으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거 유방에 혹 만져진 지 5년 됐어요. 그런데 아셨던 거죠. 자기가 심상치 않은 병에 걸렸다는 거를. 근데 5년을 미루다가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거 아신 것 같은데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 일찍 가시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남편이 그때 아프셨는데 간병을 하느라 내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조그맣게 만져지는 게 있었지만 병원에 못 갔고, 이게 시간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뭐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이걸로 병원에 가서 또 일을 크게 만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더 지체하다가 그렇게 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회피죠.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아픈 데 있어도 최대한 계기다가 병원에 가지 않고 최대한 진통제 먹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고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라고 저의 경험을 발돋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너무 불안하지 않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다.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럼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증상 쪽으로 말하면 유방이 아파요가 제일 많고요. 유방 통증 때문에 오신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젊은 나이든 나이가 좀 있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유방 통증이 가장 많고요. 검사 끝난 후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은 진작 와가지고 마음 편하게 갈 걸 그랬어요. 이거예요. 검사 받아보시면 별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취득하시면 되고 별거 아니다. 뭐 앞니면 정상이시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면 괜히 떨었네. 내년에 또 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셔야죠.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과정이 힘든 거죠. 유방 건강이랑 여성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 건강이라고 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유방 건강. 유방 건강이 여성 건강 전체를 좀 대변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유방은 굉장히 신선한 장기죠. 아기를 낳았을 때 젖을 먹여서 기를 때 가장 필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숭고하고 엄마의 건강을 아이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건강은 결국은 아이에게 이어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유방암이 걸리는 호발 연령대는 40대부터 60대입니다. 40대에서 60대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이제 밀집되기 그 나이대의 여성들이 어떤 연령인가를 생각해보면 아이가 이제 한창 자라.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생 뭐 이렇게 되고 또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 이제 시집 장가를 보내 그런 연령대잖아요. 그 나이에 엄마가 아프신 거예요. 유방암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죠. 가족들이. 특히 자식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남편들도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결국은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시면 모든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하거나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이 가장 중심인 기초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이 흔들리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여성을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정의 가장 중심은 엄마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엄마 위주로 다 돌아간다. 저도 사실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제가 없으면 저희 아이들이 불안해할 거고 저희 신랑도 얼마나 이제 불안해할 거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이 근간이 되는 거는 여성의 건강이고 여성 건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유방암입니다.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유방암은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요.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쾌유를 할 수 있는 거, 예후가 좋을 때 발견하는 거가 전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관점은 생각도 그리고 여성들이 사실 60대, 50대 후반 이렇게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내 가슴을 수술을 해야 돼서 변형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계속 유방을 보고 수술한 유방들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재건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 중점을 두지 않았는데 환자분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굉장히 나의 유방에 변형이 생기는 것, 수술을 해서 내 유방의 모양이 예뻐지지 않는 것, 유두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것에 굉장한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셔요. 자궁 건강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쵸. 자궁은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없어져도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없잖아요. 생리를 하지 않고 이 정도이지만 유방암 수술하신 분은 목욕탕 잘 못 가시거든요. 사우나 이런 데 못 가신단 말이죠. 그런 것들처럼 뭔가 나의 자존심,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유방 건강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는 거가 여성의 정체성에 굉장히 1번이지 않을까? 생기는 암 중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네, 제가 늘 이제 모든 영상을 찍을 때마다 유방암 검진으로 이제 매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혼자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유방암 검진 얘기만 자꾸 하지? 들으시는 분들이 식상하겠다. 저 여자는 말만 열면, 입만 열면 유방암 검진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는 조기 검진이 아닐까. 검진을 해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예후가 좋고 나의 가정이 안전하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검진은 계속해서 강조할 예정입니다. 검진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외물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가끔은 사실은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비싸요? 초음파 별로 하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비싸게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건강한 유방인에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비용이 너무 치명적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암이 4cm짜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비용이 문제겠습니까? 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건강해서 좋으시다. 그 돈이 조금 비쌀 수 있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